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월도 참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21일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설 명절 이제 지났고요. 여태 그것 때문에 고단한 느낌이신 주부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닌 저도 네. 아직은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신 분들께서는 힘드셨고 또 그만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결혼 생활, 특히 이 가정 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는 분들께서는 설명이 어려운 삶의 고충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주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명절도 지났고 그러니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은 또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 당연하다. 그럼요. 이런 얘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부로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 많죠. 시기에 따라 또 어려움의 형태도 계속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서. 뭐 신혼 때, 또 아이 생겼을 때, 아이가 또 좀 크고 나면 학교 다닐 때, 아이가 성인 될 때 진짜 다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움의 형태가 계속 변하면서 끊임없이 힘들어지는 것이 또 이 생활의 단면인데요.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된 주부님들도 계신데 결혼 생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혼 여성이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때 주부 건망증에 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증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유 그럼 우리 다 그렇지 뭐 하고 웃으면서 좀 넘길 때가 많은데. 네, 애 낳고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이러잖아요. 서로 그래서 위로받고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구나 막 그러면서. 뭐 정말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차 키를 안 들고 나가는 일들이 잦다라고 하다가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문을 왜 열었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기 찾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내가 워낙에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중요한 일정을 자꾸 놓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 좀 심각한 것 같다. 내가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그렇게 거죠. 되면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은 내가 결혼 전에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사람이 너무 무능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주부 건망증이라는 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주부 건망증. 예전에 되게 똑똑했는데 왜 자꾸 뭘 깜빡깜빡하지? 그러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요. 그럴 때도 있어요. 화가 나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눈물 날 때 누구나 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설 지나고 와서 조금 주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생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젊고 건강한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걱정이 되긴 되거든요. 이 깜빡깜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깜빡깜빡하게 되는 증상 때문에 걱정을 좀 과하게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은 혹시 내가 이러다가 빠르게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네. 아니면 이르게 치매 증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심각하게 염려해 본 적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요즘은 또 치매가 워낙 또 무서우니까. 네, 무서운 질병이죠. 네. 실제로 이런 걱정으로 치매 검사를 받으러 내원을 하시는 주부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주부 건망증은 기혼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흔히 호소하는 증상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망증이나 치매와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오히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검사를 해보면 기억력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놀라는 거죠.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데 왜 깜빡깜빡하지? 네. 그것 때문에. 분명히 건망증 때문에 왔는데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으실 정도예요. 네. 이런 건망증 형태는 되게 일반적인 건망증이나 치매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고요. 일예로 주부 건망증은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 우울증의 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네.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 검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치매가 아니라 주부 우울증 때문에 건망증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네. 주부 우울증은 근데 왜 건망증의 형태로 나타나나요? 네, 주부 우울증은 말 그대로 우울한 기분이 상당 기간 계속 나타나는 증상인데 실제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는 우울한 기분보다는 다른 증상들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가 주부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살짝 깜빡깜빡합니다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 외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호소하시기도 하고 네. 짜증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자꾸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소화불량이나 두통과 같은 원인이 애매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잠이 오지 않거나 자꾸 깨게 되는데 수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간 거겠죠. 네. 혹은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입맛이 너무 없어져서 이상하게 맛을 느끼기 어려워졌어요 하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증상이 다양하네요. 네, 이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중요한 증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인데 그런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가 우울증상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우울하니까 주의력이 약해지다 보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까먹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힘든 일들만 계속 생각이 나고 의욕이 없다 보니 주변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게다가 우울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평소에 해오던 일들도 훨씬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열심히 기억을 하기보다는 사소하게 넘겨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증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깜빡깜빡 건망증으로 오는지 알겠네요. 네, 사는데 그 우리말로 정신을 똑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에너지 자체가 예, 약속도 떨어져서. 잊어버리고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 나오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에너지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은 평소 기억을 잘 하려고 하거나 뭐 메모를 하거나 이런 습관들이 없어졌잖아요. 네. 너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증상들이 더 흔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울증이 건망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를 알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기혼 여성 혹은 지위가 높은 여성을 일컫는 공손한 경칭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금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영어의 미세스와 비슷한 말인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보기 1번 세노리타, 2번 프라우, 3번 마담. 기혼 여성 혹은 지위가 높은 여성을 일컫는 공손한 경칭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그렇지 않은 네. 예, 호칭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이 흔히 듣는 호칭이라서 일부러 이 말을 제가 퀴즈를 낸 것 같아요. 예. 자,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세노리타, 2번 프라우, 3번 마담.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그대 사랑하오 아직도 사랑은 알지 못하지만 이 나이 되도록 그대 사랑하오 그대의 눈빛은 영원히 빛나오 날 잃어주 네, 노래 들었고요. 자, 프랑스어입니다. 기혼 여성 혹은 지위가 높은 여성을 일컫는 공손한 경칭 뭡니까? 선생님 정답은요? 네, 보기에 말씀드린 이 호칭들도 다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네. 국가가 달라요. 1번 세노리타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 예, 세노리타 이렇게 부르고요. 2번 프라우는 독일어예요. 아, 예. 독일어로. 네, 프라우킴이 되면 남편이 독일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3번 우리가 잘 아는 마담인 마담. 이 말이 프랑스어로 경칭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 여행하실 때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못할 때 그냥 마담 이렇게 부르시면 되거든요. 이게 경칭이기 때문에 네. 잘 쓰는 언어입니다. 자, 마담 프랑스 여행 가셨을 때 기억해 주세요.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부 우울증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4부에서도 이어볼게요.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주부 우울증 얘기하면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사실은 우울증인데 건망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건망증 치료가 아니라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이 주부 우울증에 따른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울증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 우울증에는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통이나 생리통 있을 때 우리가 진통제 복용하면 한결 괜찮아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울증으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나고 날카롭고 예전과 다르게 이런 건망증이 생겼다 싶으시면 구태여 참으실 거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물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꺼리시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고 원래
원래 생기 있고 똑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약물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해 주셨고, 근데 요 우울해지는 마음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 외 방법들이 없을까요? 네, 육아와 가사는 가치를 평가절하당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의 자신마저도 그 가치를 네. 좀 높이기에는 힘들어서.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집에서 논다 이런 말을 써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일은 만만치 않은 노동입니다. 아우, 만만치 않죠. 네, 내가 하는 일이 예전과 다르게 가치가 없고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아는 중요성의 면에서 결코 다른 일에 뒤처지지 않거든요. 네. 가사 일은 사소해 보여도 한 가정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고요. 자신이 하는 일과 역할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일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무엇보다 일단은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건 필수겠죠. 몸이 힘들면 마음도 지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잃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은 우울증에 좀 취약해요. 네, 폐경을 전후해서 급감하게 되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여성이 4배에서 5배는 더 잘 걸린다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네. 예, 갑상선 호르몬은 인간 감정에 관여하는 뇌 기능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부 우울증은 주부의 몸과 마음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아내가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내가 신경 써본 적이 없다면 관심을 기울여서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 좀 늦으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힘들어하고 지친 모습을 많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요즘 예전과 다르다라는 혹시 하소연을 듣는다면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겠죠. 네. 네. 요것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하셨어요. 네. 참 주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걸 나도 알고 타인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내비쳐지지가 않아서 그죠?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슬퍼요. 네.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도 육아를 하면서 혹은 지금 이제 결혼 한 10년 이렇게 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갑상선 약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친구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하소연처럼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또 무엇보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굉장히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건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바깥 일을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서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누구나 나름대로의 고충을 감내하면서 집안일이든 그 밖에 주어진 일들을 해내면서 산다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면 또한 그 비슷한 일들 모두를 함부로 폄하하는 일이 없거든요. 네. 주부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 모습을 보이기가 싫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 낯선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사회 불안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거나 생각을 전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이고요. 그것도 스스로 만든
내 나름의 자격지심일 수 있다. 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하는 인지력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고 그 덕분에 또 나도 행복하다.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내가 초라하게 만든 건 나 자신이다라고 인지력을 갖게 되면 훨씬 조금 헤어나오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사랑하기 전에는 그댈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네,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또 멋진 영화 추천해 주실 거죠? 어떤 네, 그렇습니다. 영화일까요? 오늘도 영화입니다. 명절 보내시면서 다투셨을 가능성 많죠. 네. 서로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했다면 돌아보고 사과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함께 보기 좋은 가족 영화 한 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족 영화. 네, 2020년 9월에 개봉했던 영화 담보입니다. 네.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그때 당시 봤지만 다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 배경이 1993년 인천의 사채업자였던 성동일 배우분, 두석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 배우분과 김희원 배우부, 종배인데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9살 승희라는 아이를 담보로 맡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약간의 코믹한 에피소드인데요. 네. 아이의 입양까지 책임을 져야 해서 입양을 보냈더니 또 그게 부잣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데리러 가죠. 네, 그런 내용들이 네. 마음 아프면서도 코믹하고요. 음. 그리고 아이고 아이를 대면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이 명절에 싸우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면요. 대부분 본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많이 싸우고 애는 자는데 둘이서 그러니까 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차에선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만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서로 간에 많이 참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재밌는 영화 함께 보시면서 마음도 푸시고 또 아이라는 존재의 특별한 그 어떤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나라는 존재는 참 가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요거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얘기해도 주위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자꾸만 그 자체가 허물어지기 쉽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걸 가장 내 마음을 잘 알아줬으면 싶은 사람에게 그 마음을 좀 요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지지받고 위로받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담보라는 영화 여러분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언젠간 상처만 남는다 해도 난 끝까지 안아줄게 어둠만 가득한 세상 앞 너 혼자 눈물 흘리지 않게 비틀대면 나가고 있는 너 넘어지면 깨질 것만 같아서 눈을 뗄 수 없어 제발 내 곁에서 won't ever let you cry 흠집 하나 나게 I'll hold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클린 밴딧의 Let Her Be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만날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We're 1,000 miles from comfort. We have traveled land and sea. But as long as you are with me,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I would away forever, exalted in the sea. As long as I am with you, my heart continues to beat. With every step we take, Kyoto to the bay, strolling so casually. We're different and the same. Gave